는 저희 릴리안 팀장님을 모시고 Q&A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밀리안입니다. Q&A 주신 거 미리 사전에 받은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고, 그리고 지금 설명 들으신 내용 중에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내용이 아니고 실무에 관한 내용이라도 저희한테 커멘트로 남겨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인체 관련돼서 아니면은 안정성 테스트 관련돼서도 많이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이제 국내 기관에서 사용하는 자료가 FDA 대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 가지 내용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FDA가 어떤 테스트를 해야 된다, 어떤 식으로 이제 그 시험을 진행해야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화장품에는 두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다만 FDA에서 오디트를 나왔을 때 확인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에 준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품마다 약간 규정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제품이 OTC이기도 하고 화장품이기도 하다라고 하면은 클리니컬 트라이얼 가이드라인은 OTC 기준을 따르셔야 됩니다. 화장품 관련돼서는 사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체 실험이 FDA 기준에서도 미국 기준에서 봤었을 때 타당하다라는 입증 자료만 있다고 하면은 사용은 가능합니다. US 에이전트 관련돼서도 굉장히 질문이 많으셨는데요. 이제 RP라는 것과 US 에이전트를 헷갈려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US 에이전트는 사실은 미국 외에 제조사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되는 거고요. 미국 US 에이전트의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는 미국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었을 때 실시간으로 연락이 되어야 된다라는 가정하에 US 에이전트를 두는 거기 때문에 사실 US 에이전트가 RP의 업무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RP는 반드시 제조사거나 디스트리뷰터거나 이제 프로세스를 하는 분들이 한해서만 등록을 하기 때문에 사실 US 에이전트가 RP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FDA 다만 이 US 에이전트의 역할이 미국 내의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회사여야지 되고요. 그리고 미국 비즈니스 FDA 아워에 연락이 되어야 되고, 문제가 발생되면은 그 주된 연락처가 되기 때문에 이 US 에이전트는 화장품 규정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adverse 이벤트가 발생을 하면은 15일 내에 답변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국내에서 답변을 하게 되면 하루 이틀 상간으로 사실은 시간을 소요하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US 에이전트를 필요로 한 부분들이 있고요. 제일 큰 책임은 이제 FDA와의 소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US 에이전트가 패키지 라벨에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단 US 에이전트는 인터내셔널 회사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 중에서 안정성 자료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를 하셨는데, 몇몇 이제 에이전시들이 생각하는 그 안정성 서류라는 것들에 약간 차이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FDA에서는 이 안정성 자료라는 거를 리스트화로 오픈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이제 안정성 자료 같은 거는 어떤 것들이 이제 FDA에서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리스트는 그때 사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3일 전에 발표를 했죠. 거기서 있는 가이드라인은 어떤 자료로 테스트를 하라라기보다는 이런 방법들로 테스트를 했었을 때 FDA는 적정하다고 본다라는 가이드라인으로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FDA에서 OTC 기준으로 테스팅을 하는 방법들이 있는데요. 그것들을 만약에 정확하게 화장품에 적용을 한다라고 치면은 사실은 별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많은 에이전시들이 CPSR 기준으로 안정성 자료를 보관을 하라고도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사실 CPSR이 ISO 22716을 기반으로 가지고 있는 안정성 입증 자료를 하는 거고, 그것은 기존에 나와 있는 FDA가 가이드하고 있는 CGMP 가이드라인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있었을 때 일반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말씀드리면 지금 며칠 전 FDA에서 GMP를 어떤 식으로 변형을 할지에 대해서 내부 미팅이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미팅을 할 때 이제 그 히어링 그 세션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얘기가 많이 나온 얘기들이 ISO 22716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내용이 논의가 되었었습니다. 네,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적극적으로 반영을 할지 아니면은 약간의 다른 부분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FDA 자체에서도 사실 논의 중인 내용이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FDA에서도 ISO 22716을 기반을 한다라고 하면은 괜찮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 항목들에서 크게 벗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ISO 22716의 기준과 이때까지의 FDA 기준에서 몇 가지만 사실 다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만 추가로 보완을 한다면 ISO 22716을 받으신 상태에서 소소한 보완으로 그 몇 가지만 진행을 하시게 된다면 미국에서 얘기를 하시는 이제 GMP 기준 가이드라인에 따르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이제 GMP 기준에서 입증 자료라는 것들이 이제 헷갈리셔 하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데요. 이게 OTC와 화장품과 같이 이제 두 개의 카테고리가 다 되는지 아니면 헤어 제품인지 스킨 제품인지 그리고 색소 제품인지에 따라서 사실상 실제적으로 입증하는 자료들은 다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GMP에서 안정성 자료다라는 거를 보시기에는 사실 규정이 되게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클레임을 했었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안정성 자료라고 간주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많이들 수출을 하실 때 예를 들어서 아마존으로 수출을 하신다 그러면 아마존 그 내에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가이드라인이 따로 있고요. 아니면 체인 스토어, 만약 월마트나 월그린, CVS 같은 그런 체인 스토어나 아니면 마트, K마트 같은 이런 그 체인 스토어들의 납품을 하실 경우에는 그쪽에서 이제 기준적으로 생각하는 가이드라인이 또 따로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OTC 제품일 경우에는 원료에 따라서 USP 기준으로 이제 테스트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해당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들어가는지에 따라서 안정성 테스트나 입증해야 되는 자료들이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헤어 제품이고 비듬용 샴푸라고 하면은 해당 제품이 사용하고 있는 원료가 OTC 원료라고 하면 이것은 화장품이 아니라 OTC로 등록을 하게 됩니다. 다만 비듬용 샴푸가 아니라 그냥 일반 샴푸일 경우에는 화장품으로 등록을 하게 되겠죠. 거기에 따라서 그 두 가지에서 원료의 하나의 차이지만 테스트를 하셔야 되는 방법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혹은 OTC이기도 하고 화장품이기도 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 일전에 말했던 비비크림인데 선스크린 제품이다라고 하면은 두 가지 모두 해당되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된 자료와 OTC 모노그래프상 확인해야 되는 자료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실제적으로 예전에 BCRP처럼 화장품 항목이 작지가 않고 이번에 규정되어 있는 화장품 카테고리의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조하시는 제품이 어떤 카테고리에 해당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을 하신 후 거기에 대한 이제 자료들을 준비를 하시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 RP가 수행하기로 되어 있는 안정성 입증 자료가 있는데 사실은 제품 리스팅할 때는 그 말씀드린 대로 자료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BCRP 진행과 다르게 제품 카테고리에 따라서 이 안정성 테스트 자료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거의 대부분이 애드버스 이벤트가 있거나 FDA에서 사실은 오딧이 왔다든지 아니면 통관할 때 걸렸다든지 해서 그때 이제 이런 자료들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 안정성 테스트 자료들은 실제적으로 CPSR과 동일한 자료이거나 아니면은 TRA 이제 그 탁시컬러지 어세스먼트를 한 자료들이 있으면 됩니다.
스몰 비즈니스 그룹은 COA로 대체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그 레지스트레이션이 된 그 업체의 경우, 이제 패실리티 레지스트레이션을 하게 되는 경우, 원료들마다 약간의 규정이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료의 COA로 대체를 할 수 있는 원료들도 있지만, 만약에 원료가 화장품에도 사용하고 OTC에도 사용하는 원료다라고 하면은 이 원료에 대한 자료도 다 발리데이션이라는 자료가 따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테고리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RP가 이제 유통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었을 때 RP 책임이냐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모크라 진행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더 이상 브랜드사와 디스트리뷰터사가 최종 판매자가 이 제품에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제품을 제조한 제조사가 가장 큰 책임을 지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OEM, ODM을 생산하시고 있는 제조사의 경우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제조해드리는 브랜드사가 어디에 유통을 되는지 사실은 제조사 입장에서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 되었습니다. 만약에 제조사에서 국내에 유통하는 제품이라고 해서 만들어 드렸는데 그 제품이 미국으로 나가게 될 경우 실제적으로 미국에 등록하는 것도 이제 제조사와 상관없이 만약에 등록이 되었다는 가정하에 이 제품이 문제가 발생이 됐었을 경우에는 사실 제조사의 책임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입장에서도 만들어진 제품이 어디로 나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고, 브랜드사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브랜드사가 미국에 수출하는 수량이 적어서 등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제조한 회사가 스몰 비즈니스가 아닌 경우에는 사실 등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품 리스팅을 만약에 제조사의 동의 없이 했을 경우 이것들을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느냐 했었을 때는 사실 실질적으로 어느 누구나가 제품이 어떤 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어떤 제조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VCRP 경우에도 이제 그 회사가 등록이 되어 있는지를 오픈 사이트로 통해서 확인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근본 프로그램도 오픈이 되게 되면은 분명히 데이터베이스 포털이 오픈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FEI 번호는 기본적으로 아직 FEI 포털에서 지금 확인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OEM 제조사가 실질적으로 본인이 제조를 하고 있는 모든 브랜드를 다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모든 브랜드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 내에 판매되는 브랜드에 한해서입니다. 왜냐면은 뭐 다른 해외에서만 판매되고 있는 브랜드는 사실 FDA의 관심사가 아니기 때문에 미국 내에 판매되는 모든 브랜드를 등록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브랜드사가 제조사 동의 없이 리스팅을 할 수 있느냐라고 했었을 때 사실은 실질적으로 등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조사가 브랜드를 등록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제조사를 통해서 등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사실 이 부분은 브랜드사일 경우에는 제조사와 충분히 이제 상의가 필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안정성 평가 자료로 사실은 월마트나 뭐 이런 큰 체인 스토어나 아니면 디즈니 같은 마블이나 디즈니 같은 뭐 그 OEM 제품을 생산을 해보셨던 제조사들은 알고 계실 텐데요. TRA나 Safety Assessment라는 서류가 따로 있습니다. 이제 CPSR을 다 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원료마다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요지가 있는 그런 원료라고 생각이 되시면 사실 TRA 아니면 Safety Assessment라는 다큐멘트를 하게 되는데요. 이 다큐멘트는 사실 미국 내에서 진행하는 방법이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나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에는 이제 탁시칼러지 라이센스가 있는 사람이 하도록 되어 있지만, 사실 모크라에는 탁시칼러지 라이센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일단 탁시칼러지에 대한 그 knowledge가 있고 하실 수 있는 사람이면은 이 어세스먼트를 진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원료에 이제 사용했었을 때 문제가 되는지 독성이 있는지에 대한 다큐멘트로 보시면 됩니다. 해당 다큐멘트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이 다큐멘트가 이제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이 내용을 가지고 adverse 이벤트가 있었을 때는 이 내용을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TRA나 Safety Assessment 자료가 필요하게 됩니다. 잠시만요. 저 질문이 안 보입니다. 중간에 있는 질문 제가 한번 볼게요. 기존에 FEI 번호를 받았는데 사용하실 수 있냐라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기존 FEI 번호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FEI 번호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공장이 여러 개가 있고 회사는 하나이다라고 하면은 FEI 번호는 사실상 각각의 시설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공장이 A, B로 나눠져 있고 회사는 C라는 회사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을 때는 A, B 공장에 대한 FEI는 각각으로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도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소규모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제 소규모 기업이라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브랜드사가 아닌 등록하는 제조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등록하는 제조사 기준에서 3년 평균 100만 달러를 이제 매출을 내고 있는 회사. 이거는 이제 전체 매출이라기보다는 미국 내에서 판매가 되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여러 가지 제품군을 되게 애매모호하게 사실 기재를 해놓기는 했습니다. 이제 눈 점막 접촉 제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실질적으로 아이에 들어가는 모든 제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이샤도가 됐던, 아니면은 뭐, 아이라이너가 됐던, 모든 제품, 눈에 접촉이 될 수 있는 제품들은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주입이 되는 제품은 거의 없을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일단 주입이 되는 거는 인젝션이기 때문에 주사로 놓는 화장품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체내 사용 제품이라고 하시면은 사실 여기서 카테고리가 되는 거는 그 질 세정제 같은 경우, 페미닌 세정제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화장품으로 등록을 하셔야 되고, 사용되는 원료에 따라서 화장품이냐 OTC냐 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정상적으로 사용하는데 24시간 이상 외모를 변경하는 제품이라고 되게 애매한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가 있는 이유는 사실 타투나 틴트 제품 때문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타투라는 카테고리가 화장품에 추가가 됐고요. 그러니까 그 반영구나 영구 제품으로 이제 그 타투하는 잉크도 화장품 카테고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속눈썹이나 눈썹에 발랐을 때 착색이 되는 제품은 실질적으로 24시간 이상의 외모를 변경하는 제품 카테고리에 들어갑니다. 이처럼 안료가 사용되는 제품들은 제품의 환경에 따라, 원료의 함량에 따라 어떤 식으로 변경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제품 등록 및 갱신은 제조사가 하는 것인지 브랜드 오너가 하는 것인지 문의를 하셨는데요. 제조사의 갱신은 제조사가 하시는 게 맞습니다. 2년에 한 번씩 갱신을 하셔야 되고요. 프로덕트 리스팅 관련돼서는 사실 브랜드사나 제조사나 둘 다 진행은 가능합니다만, 브랜드사가 계속 지속적으로 매년 어떤 브랜드가 빠지고 어떤 제품이 등록이 되는지는 사실 제조사와 확인은 하시기는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FEI 번호는 제조사가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FEI 번호 아래, 그 규정 아래 제품들이 등록이 되기 때문에 매년 이거는 제조사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고, 브랜드사 입장에서 만약에 제조사를 변경하시게 되면은 해당 제조사에서는 이 제품에 대한 거를 리스팅을 빼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되고, 새로운 제조사에 대한 등록과 새로운 제조사 밑에 이제 제품을 등록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지만 이제 제품 등록을 원하실 경우 제조사 등이 없이 제품 등록만 진행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실질적으로 제조사를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 브랜드만 등록은 예전에 BCRP처럼 하실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모든 규정이 제조하는 과정을 컨트롤하기 위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 등록은 필수 사항입니다. 그 벌크 내용물의 제조업체와 층중업체가 다른 경우인데 충포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내용물을 제조하는 제조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충진하고 포장하는 거에 대해서는 사실 실질적으로 제조사 등록이 아니고 다만 이제 오디트를 나왔을 때 제조하는 입장에서 이 충포장이 GMP 기준에 잘 되고 있는지의 QC나 이제 품질 확인 사항은 제조사 입장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하셔야 되는 거죠. 발리데이션도 물론 하셔야 되고요. 일회용 타투 제품 같은 거 이제가 외모 변경에 이제 문의를 하셨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4시간 안에 외모가 변경되는 제품인데 이제 반영구 타투 제품 그리고 뭐 약간 틴트가 좀 오래 착색이 되는 알료를 쓰신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이 카테고리에 해당이 됩니다. 물론 이게 정확하게 이런 제품이다라고 리스트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게 FDA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의 나쁜 습관이라고 할 수도 있겠는데요. FDA 같은 경우에는 법적으로 되게 애매모호하게 적을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발생을 했었을 때 어떤 제품인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카테고리에 든다 안 든다라는 거는 사실 제조사 입장에서나 판매하는 입장에서나 충분히 숙지를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틴트를 한 것이 좀 오래 간다라고 했었을 때나 알료를 사용한 타투 제품들은 일부러 사실 이 카테고리에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투 제품은 이 카테고리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문안에 들어가 있는 US 에이전트라고 하셨는데 US 에이전트가 인포메이션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RP의 인포메이션이 들어갑니다. US 에이전트의 인포메이션은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RP가 영어로 이제 소통할 수 없거나 문제가 있을 경우 US 에이전트의 인포메이션을 RP 대신으로 넣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 부분은 충분히 이제 US 에이전트와 상의를 하신 후 기재를 하셔야 됩니다. 제조사 같은 경우에 미국에 등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제조하는 제조사의 경우에는 사실 등록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제조사 등록이라고 함은 사실 미국 내에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미국 내 제품을 판매를 하신다는 가정하에 제조사가 등록이 되시는 겁니다. 제품 리스팅을 ODM사가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요. 제품 리스팅을 ODM사가 하실 수도 있고 사실 브랜드사가 요청을 하시고 제조사 동의하에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다만 브랜드를 기재를 하는 내용들은 이제 미국에 판매되는 브랜드, 이제 제품이 아닌 브랜드를 다 기재하는 부분들은 제조사에서 하셔야 됩니다. 제조사 리스팅할 때 기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화장품 비누를 제조하는 회사. 그러니까 비누가 단순히 이제 클렌징만 하는 회사일 경우에는 화장품 카테고리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국내와 비슷하게 이제 이 부분은 카테고리가 되게 애매한데요. 일반적으로 페리 에시드를 사용하는 진짜 아무런 다른 추가 내용이 없고 추가 원료가 없고 클렌징을 하는 용도로만 돼 있으면 생활안전화학이랑 비슷하게 이제 USP 기준을 그러니까 그 미국에서 별도의 기준을 따르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보습이라든지 아니면 향이 들어갔다든지 화장품에 기능이 있다든지라고 하면은 사실 화장품 기준 내에 보기 때문에 화장품 제조사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답변 드리고 이제 그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실시간으로 질문 주신 것 중에서
제품 등록이랑 제품 리스팅이 다른가에 대해서 문의를 하셨는데, 제품 등록이나 제품 리스팅은 동일한 사항이고, 브랜드 리스팅, 정확하게는 브랜드 리스팅과 제품 등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브랜드 리스팅은 제조사를 등록할 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제품 등록은 별도로 각각의 제품들을 등록을 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 많은 질문들이 있으실 걸로 생각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별도로 이메일 주시면 저희가 답변 가능한 대로 이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시간 함께 웨비나 진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이제 10월 중 무쿠라 전자등록 포탈 오픈 전에 이제 업체와 함께 먼저 진행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계약이나 진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FA 번호나 아니면 제품에 대한 성분, 카테고리 검토를 하고 라벨 검토까지도 현재 진행이 가능하니까요. 제품 등록 관련해서 문의사항 있으시면은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안티에이징 랩에 대해 소개드리고 저희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제 4월에 가산의 안티에이징 랩이라고 하는 화장품 건기식 임상센터를 열게 되었는데요. 화장품과 건기식 관련해서 안정성이나 유효성, 기능성, 인비트로 동물 대체 시험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관련해서 이제 다른 인증이나 인허가랑 같이 진행 시 저희가 좀 많이 내고도 같이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웨비나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